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십니까? 최근 한국 사람들의 커피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어떻게 생산될까요? 오늘 커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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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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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안녕하세요, 민혜영지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돼서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볼까 해요.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오늘 커피 컨텐츠를 들으시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마시고 싶어진다면은 저희 커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뭐 저격하는 광고는 아니고 네이버에 미니빈스 로스터리라고 검색하시면은 맛있는 커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네이버에 미니빈스 로스터리라고 검색해 보세요. 일단 커피는 어떻게 발견된 것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커피의 역사는 중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 의학이 융성했던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갈레노스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의학자 라제스라는 사람에게서 유래가 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라제스는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의학자이고 바그다드 병원 원장이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의학과 수술에 관한 학술 서적을 여러 권 집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집필한 책에서 커피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커피 상인이자 작가로서 커피에 관한 엄밀하고도 세련된 논문을 집필한 필리프 실베르스트 뒤프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에서 커피 원두의 처음 기록을 한 사람은 라제스라고 했고, 거기서 커피를 분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랍인들이 처음 커피를 알게 된 거는 8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최초의 커피를 발견한 사람은 6에서 7세기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지방에 살던 목동 칼디라고 합니다. 혹시 칼디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티오피아 공항에 가면은 칼디라고 해서 커피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메이커 중에서 칼딘이라는 메이커도 있죠. 칼디라는 사람은 성실한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와 같이 염소를 돌보고 있는데, 염소들이 이상하게 생긴 붉은 열매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독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 이후로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술에 취해 흥분하듯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서 집에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집에서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의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비센나가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분춤과 비슷한 용어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분춤의 성질은 뜨겁고 건조하며 위장에 좋다라고 효능을 설명하면서 분춤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혼용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분춤이라고 기록을 해뒀다고 합니다. 커피를. 네. 그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포크크 박사의 역서, 아라비아 의학자가 밝힌 카우이 음료 혹은 커피와 그 열매의 특성이라는 대목에서 보면은, 분은 예멘에서 자라는 식물로 유대력으로 12월경에 씨를 뿌리고 5월경에 수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키는 1큐빗, 그러니까 나무의 키는 1큐빗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45cm부터 56cm 정도라고 하고, 줄기의 두께는 엄지손가락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흰색 꽃이 지면 작은 땅콩처럼 생긴 열매가 달리는데, 간혹 그 크기가 콩처럼 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열매의 속을 보면은 두 부분이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커피의 기록은 성경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조지 파스쿠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파스쿠치라고 많이 있죠. 1700년대 라이프치히에서 출간한 라틴어 논문 고대 이후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책에서 사무엘 25장 18절에 기록된 다윗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 아비가일이 선물한 5대의 볶음 곡물은 커피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커피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르댕이라는 사람은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서 커피나무가 원산지에서 처음 예멘으로 전래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전해졌고 그 이후 페르시아를 거쳐 이집트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정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커피가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티오피아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서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커피나무가 더운 열대 지방에서 자랄 수 있다 보니까 커피나무가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산지대 열대 지방이 아니면은 이게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럼 최초의 카페는 언제 생겼을까요? 1510년경 이집트 카이로로 커피가 전래되어 예멘 출신의 수도사들이 카이로의 한 구역에 모여 살면서 야간 종교의식을 위해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수도원장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붉은색의 큰 토기의 주전자에 담아있는 커피를 작은 잔에 담아서 이제 수도사들과 평신도들에게 건네줬다고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야간 종교의식은 잠을 깨기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계에서 수도사들이 마시다가 종교적 의식과 상관없이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중들이. 그래서 최초의 대중적 커피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카페 카네스 터키어인데요. 커피 하우스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커피 하우스는 어땠을까요? 하노버 출신의 여행가 카르스텐스 니부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지역이 초기 커피하우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커피하우스는 대개 하나의 대형홀로 이루어졌으며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고 밤이 되면 군데군데 램프를 밝혔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중들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체스 등의 게임을 하고 그날의 뉴스에 대해서 토론하고 한가로이 가물을 즐기는 무리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의 카페랑은 약간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카페 가면은 다들 스마트폰 보기 바쁘시죠? 유튜브 보고. 네, 저희 유튜브 채널도 보고 계신가요?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카페의 역할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 가서 대화도 하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과거의 커피하우스는 뭐 게임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곳이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커피하우스가 늘어날 때쯤 이슬람 교도들이 주축으로 커피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반대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들은 커피 때문에 종교가 제공하고 있는 최상의 심리적 위안이나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커피하우스에서 일부 사람들이 즐기는 일상적 유의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큰 분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좀 심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심리적 위안을 뺏겼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오스만 투르크의 셀리미세가 콘스탄티노플에 처음 커피를 들여와서 대중화가 시작되었는데 1523년 카이로의 한 의사는 커피가 계속 확산되면은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동료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335 무리를 지어 마시는 커피라는 음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하고 마시도록 우리 의사들이 허용하는 분위기이지만 이 음료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에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매우 유해합니다. 이를 허용해야 합니까? 금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소견을 밝히면서 불법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커피라는 게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카페인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각성 효과가 있죠, 사실. 저도 커피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각성 효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에 꼭 커피 1리터를 사서 마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대중화를 막기 위해서 의사들은 미온적인 태도였지만 성직자들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카페는 예배당보다 더 큰 안식을 주고 있는 공간으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커피하우스는 늘 사람으로 붐비는 반면 사원은 텅 비었다고 탄식을 했는데, 결국 커피는 마호메트법에 위배가 된다 주장하는 측과 아니라는 측이 나눠져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법관이 나서서 이 위법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받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커피는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콜롬비아, 과테말라, 라오스,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되게 많은 곳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커피나무가 어떻게 이식되고 재배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커피의 원산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티오피아로, 이곳에서 커피 재배가 열대 지역으로 전해졌다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중동에서 커피가 시작되었다고 논쟁이 있긴 한데,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었다고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멘에서 커피가 처음 재배된 시기는 575년경이라고 합니다. 집약적인 재배는 15세기에서 16세기 들여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거의 1000년 정도가 걸린 거죠. 이 정도의 전래 속도를 보면은 꽤 느린 편인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돈이 되는 커피 사업을 독점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전래되는 것을 차단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들고 나갈 때에는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바짝 말린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커피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커피 종자의 발화력이 약화되고 다른 지역에서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막히는 것은 아니죠. 지나다니던 사람들과 상인들이 숨겨서 커피 종자를 빼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래를 시켰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익점 선생님이 생각이 나게 하네요. 그리고 예멘뿐만 아니라 커피는 유럽에서도 재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1840년대에는 영국이 인도에서 커피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는 마이소르 체북단에서 투티코린 지역에 이르기까지 커피 재배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중반에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식물학자와 여행가들이 레반트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커피나무와 커피 음료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진취적인 네덜란드 상인들은 1614년에 커피 재배와 교역의 가능성 검토, 1616년에 아라비아 남서부 모카항에서 네덜란드로 커피나무를 성공적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1658년에 네덜란드인들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실론섬에 커피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수마트라, 셀레베스, 티모르, 발리 등의 커피나무를 재배하였습니다. 1714년 프랑스 정부와 암스테르담시 정부 간의 협상에 따라 암스테르담 시장이 키가 30cm 정도 되는 어리고 생명력 강한 커피나무를 말리성에 있던 루이 14세에게 바치는데, 이 묘목은 다음날 파리에 있는 식물원으로 옮겨졌고, 이 커피 원종이 멕시코, 브라질, 과테말라 등 남미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짧게 조금 알아본다면은, 네덜란드가 수리남에 커피를 1718년에 들여왔고, 프랑스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브라질로 커피를 들여온 시기는 1727년이었습니다. 1730년에는 영국이 자메이카에게 커피를 전해주었고, 1740년에는 스페인 선교단이 자바에서 필리핀으로 커피 재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48년에는 쿠바로 전래되고, 1750년에서 1760년에는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755년에 재배가 시작되어,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커피의 전문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로 많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기만 하고 그랬는데 커피의 역사가 이렇게 길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커피를 볶고 로스팅하는 업무라서 커피의 맛이라든지 로스팅 포인트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커피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되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